안녕하세요. 뮤미입니다. 이번에 1월달 가계부를 작성해 봤는데 너무 정신없게 작성을 해서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다시 굿노트에 정리를 해봤어요. 1월달에 크게 목돈이 들어왔던 날이랑 월급을 받았던 날, 그리고 1월 결산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1월달에 목돈이 한번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목돈은 바로 보험해지 환급금입니다. 제가 이 환급금을 받으려고 해지를 한 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이 대학생 때 엄마가 들어주셨던 종합보험이었거든요. 이게 실비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입원비도 되고 수술비도 되고 이런 건데 보장이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했던 사건이 좀 있어서 나중에 바꿔야지 하다가 거의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험을 낼 기간이 긴데 계속 이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알고 계시는 보험 설계사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보험 설계 좀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장 측면에서 바꾸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종합보험으로 가입했던 거를 각각 B보험, B1보험, B2보험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보험을 따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험을 10년 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거의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웠는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을 내야 되니까 그때 돼서 예약하면 더 아까울 것 같다. 그래서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이 없더라도 그냥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환급금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50% 정도의 환급금이 있어서 784만 4,098원. 이렇게 거의 8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800만 원의 목돈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게 거의 저의 4달치 월급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다. 엄청 목돈이 갑자기 생겨서 너무 좋다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왜 8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가계부에 적지 말고 이 해지 환급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적어보자 해서 이렇게 보험 해지 환급금에 관련된 내용만 따로 적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갔고요. 지금 갖고 있던 게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인데 저는 이걸 한 절반으로 줄이고 싶었어요. 절반으로 줄이고 싶었는데 또 보장이 되는 것들을 좀 넣다 보니까 금액이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른 점은 기존에 있던 거는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서 보장이 적은데 금액이 13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거고 지금 들은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이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워서 1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12만 원 정도를 먼저 냈고 또 제가 항상 퇴사를 하고 취업을 할 때마다 그 취업하는 달에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을 50만 원 받았었어요. 이거를 잘 쓰고 있었는데 목돈이 생긴 김에 비상금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상환 수수료가 있어서 1,300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아닌 가족한테 빌린 돈이 있었어요. 주택과 관련해서 가족한테 빌린 돈이 있었는데 이게 은행에서 독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목돈이 생겼을 때 갚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목돈이 생기자마자 500만 원 갚아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갚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에서라도 갚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이렇게 사람한테 빌린 돈은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그게 안 돼서 조금 늦게 갚긴 했는데 여튼 이렇게 500만 원의 목돈을 갚아버리니까 금방 돈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800만 원 돈에서 거의 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 주유비도 5만 원 넣고 또 남편이 바지를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목돈이 들어온 기념으로 바지 하나 구입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돌출 비용이었는데 제 자동차가 되게 안 좋긴 했거든요. 원래 중고차로 한 20년 된 중고차를 구입한 거라서 자동차 상태가 안 좋긴 했는데 그래서 돈이 생긴 김에 자동차 수리를 하자 하고 카센터에 맡겼는데 37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17만 원으로 듣고 그 정도 나왔구나 했는데 갑자기 3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만 원 돈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한 1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고 맡겼던 건데 목돈이 없었다면 이거 진짜 못 냈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야 했을 것 같고, 또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그냥 다 쓰기는 싫어가지고 ISA 계좌에 100만원 비상금으로 넣어뒀고요. 또 오랜만에 이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한 47,000원 정도 장을 봤고, 이때 뭐 고기나 먹을 것 등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야식으로 KFC 9시 넘어서 가면 반값으로 할인하거든요. 1+1인가 반값인가 이런데, 아무튼 그 치킨을 사서 야식으로 먹었습니다. 17,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715만원 정도 썼고, 목돈으로 들어왔던 780만원 정도에서 715만원 정도를 빼니까 한 69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69만원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금액을 합해서 한 75만 9천원 정도를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비상금으로 넣어뒀었는데, 계속 비상금으로 넣어두니까 계속 제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소한 거라도 자꾸 쓰려는 마음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거는 세이프박스는 내가 계속 출금하고 입금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예 내가 출금을 못하는 다른 계좌에 좀 넣어두자 싶어가지고 청년도약 계좌에 20만원, 주택청약에 4만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들, 미용실. 남편이랑 저랑 같이 미용실을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서 커트도 하고 파마도 했어요, 둘이. 그래서 남편은 10만원, 저는 한 1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만에 파마를 한 거고, 남편도 거의 한 5년 만에 파마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미용실을 안 가는 성격인데 미용실에 가는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면 진짜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럴 때 하자. 그래도 그 보험료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넣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위해서 안 쓰는 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저를 위한 소비로 미용실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회원권 결제할 날이 다가와서 6만원 결제했어요. 이렇게 2차로 소비한 것의 합계는 56만 5천 원이 나왔고, 원래 있던 75만 9천 원에서 56만 5천 원을 빼니까 19만 4,297원이 나왔고, 이거는 세이프박스의 비상금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평소와 똑같이 22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설 상여로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인생 처음으로 설 상여금이라는 걸 받아봤거든요. 저는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항상 설 상여금 대신에 선물 세트를 받았었어요. 갖가지 이상한 선물 세트를 다 받아봤었는데 가장 별로였던 선물 세트는 뭐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10,000원짜리 그런 거 주는 회사도 다녀봐서 이렇게 설 상여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30만 원이 들어와서 이 설 상여는 바로 비상금으로 입금을 해주었어요. 일단 설날 때 들어가는 경조사비나 기타 비용은 남편의 상여금으로 해결을 했고요. 남은 거는 남편이 따로 비상금으로 사용을 했고, 제 설 상여금은 그냥 아예 비상금으로 넣어놨어요. 제 상여금까지 합해서 쓰면 너무 소비가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비상금으로 넣어뒀고요. 금요일날 설 상여도 받았겠다 기분이 좋아서 외식비로 한 3만 1,000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속초에 있는 카츠아토라는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여기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급 받은 다음 날이 동생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로 현금 5만 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가족들 생일에는 현금 5만 원씩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로 공과금 관련된 거. KBS 수신료,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64,630원 입금했고, 또 제가 어플을 구입했어요. 이 블루 어플을 제가 무료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유튜브 말고도 강아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수익 개념이 아니고 핸드폰 사진 용량이 없어서 동영상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강아지 영상 편집하다가 모자이크를 써야 되는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 같으면 그냥 그 영상을 비공개로 올리던가 했을 텐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아니라 강아지 유튜브를 위해서 블루 어플을 평생 소장권으로 구입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후회되는 소비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냥 연간 회원권이면 만 얼마 하거든요. 연간 회원권으로 살 걸. 이런 후회가 계속 들었는데 연간 회원권 3년 동안 쓰면은 돈 더 나가는 거니까 그냥 3년 동안 블루 어플로만 쓰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이미 나간 돈이니까 후회를 그만했습니다. 또 외식비로 1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거는 4명이서 먹었어요. 4명이서 연탄 삼겹살 먹었는데 제가 명절 때 저희 언니네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조금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 삼겹살은 제 용돈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가장 큰 소비죠. 10만 원 정도 외식비로 소비를 했고, 이제 명절이 끝나니까 31일 금요일에 나가야 될 돈이 쭈루룩 나가더라고요. 청년도약 계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적금해서 총 100만 원, 청약저축 2만 원, 이 청약저축을 한 5만 원으로 올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잘 안 돼서 과연 2월 달에는 5만 원으로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하여튼 2만 원 정도가 나갔고 ISA 20만 원, 연금저축에 10만 원 쭈르륵 나갔고요. 또 가족 모임 돈 5만 원, 여자들 모임 돈 3만 원. 이거는 5만 원은 가족끼리 전체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고요. 여자들 모임은 저희 집에 있는 여자들끼리 놀러 가기 위해서 모으는 소비 적금입니다. 소비 적금 그리고 외식비 적금 이거는 남편과 제가 쓰기 위해서 모으는 외식비 적금 5만 원 나갔고 핸드폰 요금으로 3만 250원, 운전자 보험 2만 6천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험료 남은 돈 플러스 설 상여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상금이 많아서 그런지 소비가 조금 늘었어요.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식세기 세제 14,300원 72개 구입했거든요. 이거 72개 정도 구입하면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면 140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구입했고 제가 영양제를 10월 달부터 먹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좀 아까워서 영양제를 못 샀었어요. 그래서 좀 한이 맺혀서 이번 대용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25만 7,19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양제 3가지 종류를 거의 4개 정도씩 대용량으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ETF 구입하고 싶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빼서 썼습니다. 미래에셋에 입금을 해서 미국 ETF 하나 구입을 했고 제가 또 여기에 이렇게 항목별로 남겨놨어요. 외식비는 13만 6,300원, 소비는 36만 원 정도, 또 소비적금은 13만 원, 고정비는 5만 6,250원. 저금은 151만 7,449원 이렇게 했고 공과금은 64,630원. 이거를 다 합해보면 227만 119원이 나오거든요. 제 월급이 220만 원이니까 잔액이 마이너스 7만 원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이번에 상여금도 받고 보험해지 환급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갖고 있던 비상금과 설상여 합해서 42만 원 정도를 세이프박스 비상금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또 한눈에 보기 힘들어서 어제 이렇게 1월 가계부 결산을 하게 되었어요. 1월 달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나눠서 소비했던 거를 적어봤고 항목으로 입금, 적금, 고정비, 교통, 식비, 소비, 소비적금, 대출 상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단 입금은 1,042만 779원이 됐더라고요. 나눠서 볼 때는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보험해지 환급금이나 월급이 합해지니까 저의 저금 목표 금액인 1,0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저금을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그럴 수가 없죠. 일단 가장 큰 금액은 대출 상환을 했고요. 550만 1,352원을 대출 상환했고 그 다음에는 적금을 275만 7,449원을 했습니다. 또 가장 놀랐던 게 이 소비였어요. 소비가 지금 거의 115만 8,538원이나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놀랍지 않은데 소비를 100만 원 넘겼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게 3만 원, 만 원 같은 소소한 것도 해당이 되지만 특히 자동차 수리비 37만 원, 그리고 미용실에서 10만 원, 16만 원 이렇게 결제한 거, 그리고 영양제를 25만 7천 원어치 구입한 거, 이런 게 합해지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소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많이 소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비로 나가는 거는 24만 원 정도, 교통비는 8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식비는 25만 원 정도. 소비적금은 소비를 하기 위해 적금을 하는 거를 그냥 소비적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계부 결산을 굿노트를 이용해서 형광펜 칠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엑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수기 가계부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고 싶을 때는 수기 가계부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엑셀 가계부를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해요. 1월은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1월부터 다시 차근차근 엑셀 가계부에 적어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의도치 않게 많은 돈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많은 돈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설 명절 때 조금 정신 못 차리고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2월 초반까지 이어져 가지고 사실 소비를 더 했거든요. 2월 달에 소비를 더 했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소비를 확 줄여야 될 것 같고 2월 달에는 소비를 좀 단속해서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도록 필수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한 3주간은 월급 받기까지 3주 남았거든요. 3주간 소비 단식을 해보겠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2인 가족인데 저희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지금 거의 원래 몸무게 20kg 정도가 쪄서 100kg가 넘어요. 이거를 85kg까지 5월달까지 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식비가 집밥을 해 먹어서 식비가 덜 들었는데 식비를 더 줄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서 거의 저녁만 먹거든요. 거의 저녁만 먹는데 이 저녁을 안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안 먹거나 계란 삶은 거나 두부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식비를 완전히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3주간은 소비 단식을 해서 다음 월급날에 남아있는 돈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월달에 있었던 목돈 들어왔던 거 정리해보고 또 월급 들어왔을 때 정리해보고 1월 가계부 결산도 해보고 2월달을 어떻게 보낼지 얘기도 해봤는데요. 다음에 2월달 가계부 할 때 엑셀 가계부 쓰고 있으면 이것도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